이지혁이 지은호의 입술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추억마저 빼앗아가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입술이 닿았던 감각이 아직도 뜨거운데 이지혁의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차가움이 무서워서 더 세게 붙잡고 싶었고 이지혁은 그 세게 붙잡는 힘이 더 무서워서 한 발 빼고 싶었죠. 둘 다 같은 두려움인데 방향만 달랐습니다. 이지혁은 애써 웃는 얼굴로 지은호를 보려고 했는데요. 웃는 얼굴을 만들면 그 얼굴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은호가 훅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가가 젖어버리는 걸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어요. 지은호를 울리면 안 된다. 내가 떠날 사람이면 더더욱. 그때 전화가 울렸고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려다 말았습니다. 이지혁이 받았거든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꺼내졌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더 불안해지는 톤이었죠. 네, 예.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시선이 너무 낯설어서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선배, 왜 그래요? 이지혁은 잠깐 입술을 눌렀다가 말했는데요. 별일 아니야. 그냥 검사 결과가 조금 빨라졌대. 별일 아니라면서 빨라졌다는 말을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일부러 웃어 보이려다 입꼬리만 떨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야 돼요. 이지혁은 순간 흔들렸지만 흔들린 티를 내면 지은호가 더 매달릴 걸 알아서 단호한 말부터 뱉었습니다. 지은호. 부탁인데 오늘은 혼자 갈게. 왜요? 나도 내 모습을 처음 보는 날이야. 그걸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보여주기 싫어가 아니라 보여주면 너를 붙잡을 것 같아서 무서워였죠. 지은호는 그 속뜻을 다 알아챈 얼굴로 한 번 더 붙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내 모습 보여줄래요? 나도 처음이에요. 선배를 이렇게 보내는 내가 어떤 얼굴인지.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꾹 내려앉았고 결국 차갑게 선을 긋는 말로 도망쳤습니다. 나 동정받기 싫다고 했지. 지은호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아파하는 단어를 이지혁이 꺼냈다는 사실이 이지혁 본인에게도 칼처럼 돌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턱에 힘을 주고 단어를 고르게 꺼냈습니다. 동정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한 사람을 내가 외롭게 두면 그건 나한테 형벌이에요. 이지혁은 그 말에서 나한테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때문에 붙잡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은호다운 사랑이었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똑같은 냄새였는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검사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머릿속엔 엉뚱하게도 집에서 보던 전골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김다정이 소금을 쏟아부으려다 이상철이 소금통을 엎던 그 순간. 그 장면이 이지혁에게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세계처럼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은 이지혁의 약해진 몸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집에서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자신 편으로 기우는 걸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죠. 봐요. 결국 사람들은 내 편이 돼. 고성희는 자기가 이겼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박진석이 너무 조용했어요. 고성희는 그 조용함이 무서워서 더 크게 떠들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느긋하게 말했는데요. 그래, 성희야. 영상 잘 봤다. 고생 많았다. 고성희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진석이 잘 봤다고 말할 때는 상대를 해부하듯이 본다는 뜻이니까요. 당신도 이제 여론이 무섭겠죠? 슈조이 주가가. 박진석이 중간을 끊었습니다. 성희야. 근저당 동명이인이라며. 고성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인생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박진석은 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겁나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있었지.
고성희는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여론전이 허무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사실보다 보고 있었다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시당했다는 기분,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굴욕. 그 시각 박영란은 그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 아빠 기업이 어떻게 휘청이는지 그 모든 게 캔버스에 물감 번지듯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해야 하는데 왜 자꾸 불쌍해지지? 박성재는 더 조용했습니다. 이수빈이 건넸던 위로와 키스가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걸 느꼈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늘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왔으니까요. 이수빈은 그런 박성재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수빈은 빠르게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라서 박성재의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비싼 신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죠. 그런데 이수빈도 모르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병세 악화라는 변수요. 이지혁의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의사는 단어를 아주 조심히 골랐는데요. 조심히 골랐다는 건 내용이 더 무섭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치료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게 그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남았다가 아니라 줄었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지혁은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상태면 몇 달 단위로 보는 게, 그 몇 달이라는 말이 이지혁에게는 몇 번의 아침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은호에게 연락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연락을 하면 지은호가 달려올 거고 달려오면 자기는 또 흔들릴 거고 흔들리면 지은호가 더 무너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은호가 먼저 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밤새 울고도 다시 용기를 끌어모은 얼굴이었습니다. 선배, 나 도망 안 갈 거예요. 이지혁은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화도 못 냈습니다.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가 나한테 고집 가르쳐줬잖아요. 좋아하면 끝까지 가보라고. 이지혁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가장 잔인한 방식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속은 반대로 찢어졌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말이 사실은 끝까지 너를 밀어낼 준비를 하자였거든요.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에 숨겨둔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아주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에게서 절대 빼앗기지 말 것. 그리고 그 봉투 안 첫장엔 이지혁 이름 옆에 익숙한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단 이번엔 대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가 적혀 있었죠. 이식 가능 공여자 확보. 이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걸 준비했지?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요. 이지혁이 숨겨둔 봉투를 열어본 순간 박성재가 흘린 눈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박혀버렸는데요. 이지혁은 봉투를 다시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기 싫은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박성재가 뭘 꾸몄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 그 서류가 설명이 안 됐고요. 서류가 사실이면 박성재의 눈물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단정했는데요.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이지혁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 나 몰래 준비한 거 있냐?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지혁의 속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성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있어. 이지혁이 바로 물었습니다. 장기 공여자?
박성재는 한 템포 늦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지혁은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 미쳤냐? 그걸 왜 내가?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을 잘랐는데요. 너 죽는 꼴 보기 싫어서. 그 말은 진심 같았고 동시에 너무 위험한 진심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살려왔고 그 방식이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공여자 누군데? 박성재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 아냐? 가능성 있는 라인 확보한 거지. 확정이 아니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말이 사람을 조건으로 본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해. 박성재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만하면 내가 살아? 그만하면 지은호가 웃어? 그 순간 이지혁은 박성재가 지은호 이름을 꺼낸 게 싫었습니다. 지은호를 설득도구로 쓰는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하지 마.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뱉었는데요. 이미 정리된 인생이었어. 내가 내 손을 잡았던 날부터.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추억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억지로 즐겁게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저 아주 사소한 걸 함께 했는데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옛날 사진관에 들어가서 흑백 사진을 찍고 밤엔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그 평범함이 더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왜 이제야 온 거지?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이 평범함을 오래 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굴러가고 있었죠. 집에서는 김다정이 이상철의 흔적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이 끓이던 전골 이야기를 꺼냈다가 스스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철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상철 목소리가 집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철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지혁이 이렇게까지 혼자 두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다정은 자신도 모르게 소금통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김다정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의 분노가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걸요. 지혁을 잃는 두려움. 또 한 번 가족을 잃는 두려움.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관계를 가족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를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성재 씨. 나한테 왜 그래요? 박성재는 잠깐 웃었습니다. 왜긴. 내가 날 처음으로 불쌍하게 보지 않았잖아. 이수빈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길 불쌍하게 봤는지의 증거였거든요. 이수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박성재는 그 말에 표정이 잠깐 무너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시 단단해짐이 이수빈에게는 더 불안했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을 숨기는데 너무 능숙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또 다른 계획을 꾸몄습니다. 여론전이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엔 더 큰 판을 벌리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너 위해서 그림 전시회 크게 해줄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이미지야. 박영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가 너무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엄마랑 너랑 이제 한 몸이야. 박영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묶어두는 족쇄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지혁에게 또 한 번의 심리적 절벽이 찾아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버린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흘린 듯한 각도와 타이밍이었습니다. 댓글은 갈렸습니다. 시한부라더니 연애할 힘은 있네. 마지막 사랑이라니 안쓰럽다. 여자 쪽이 이용하는 거 아니야?
지은호는 그 댓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봤지? 그래서 난 내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거야.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익명.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박성재가 이식 공여자 거래 중. 너희 사랑 그 조건이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처음으로 지은호 앞에서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은호야, 나 때문에 성재가 또 괴물이 되는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세게 이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박혀버렸습니다. 박성재가 공여자를 거래한다면 그 공여자는 누군가의 인생이잖아.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지은호가 공여자의 정체를 쫓기 시작한 그날,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던지며 마지막 줄을 당기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혼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지혁에게 말하면 이지혁이 막을 게 뻔했거든요. 지은호는 박성재 주변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박성재가 접촉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법무팀, 그리고 슈조이 내부의 비밀 자금 흐름까지요.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공간을 보는 눈이 좋았는데요. 사람의 동선도 공간처럼 읽었습니다. 박성재가 어떤 날은 회사가 아니라 특정 건물로 갔다가 나오는 걸 알아챘고 그 건물이 의료 관련 자문을 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박성재를 마주쳤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 너 왜 여기 있어? 지은호는 목소리를 다잡고 말했습니다. 나 알아야겠어요. 성재 씨가 뭘 하고 있는지. 박성재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약이요? 지금 선배한테 필요한 약은 진실이에요. 그 말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진실이라는 단어에 약했거든요. 진실은 늘 자기를 찌르는 칼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지은호를 봤습니다. 내가 하는 건 지역을 살리는 일이야. 지은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면요? 박성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재 씨, 공여자 누군데요? 박성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너 이지혁 사랑한다며. 그럼 그 사랑의 값도 치를 수 있어? 지은호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값이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했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랬듯이 감정을 섞지 않은 말로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바쁘더라. 박성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 일이 많다고? 그건 핑계지.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박성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다. 박성재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늘 상처를 후벼 파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말 취소하시죠. 박진석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취소? 난 사실만 말하는데.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든 회장님이 상관하실 일 아닙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부드럽게 칼을 꽂았습니다. 상관하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지는 돈, 내가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전부 내 판이거든. 박성재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믿었던 라인이 사실은 박진석이 허락한 범위 아닐 수도 있다는 거리요. 박성재는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의 여론전도 근저당 해프닝도 다 봤는데 너만 못 봤을까? 그 말에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성재야,
지역 살리고 싶으면 내 조건 하나 들어. 박성재는 침묵했습니다. 박진석은 조건을 말했는데요. 지은호. 그 여자 지역 옆에서 치워. 박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지혁을 살리기 위한 조건이 지은호를 내치는 거라면 박성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리기와 사랑을 동시에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게임이었죠. 한편 이지혁은 지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지은호는 평소보다 더 밝게 말하고 더 자주 웃었거든요. 지은호가 밝아질수록 이지혁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지은호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숨기는 거 없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너는 거짓말할 때 눈을 2번 깜빡여. 지은호는 그 말에 웃다가 결국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지혁은 그 눈물을 보자마자 자기가 맞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선배, 나 공여자 찾는 거 막으려고 했어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성재 씨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해요. 누군가 인생을 값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성재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가능성 라인 확보. 그 말의 무게가 지은호 입에서 다시 확인되자 이지혁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그만해.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당할 일이 아니면 누가 감당해요? 선배가 혼자 감당할 거예요? 성재 씨가 혼자 감당하게 둘 거예요? 그 말에 이지혁은 말이 막혔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히 부탁했는데요. 그럼 나랑 약속 하나만 해. 뭔데요? 어떤 진실을 보더라도 너 자신을 잃지 마.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침내 공여자 후보 리스트의 일부를 손에 넣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이름이 암호처럼 가려져 있었지만 한 사람의 정보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24세 남성 혈액형 적합 최근 신분 불안정.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4세 남성. 지은호는 곧장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지강호.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요.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입 밖으로는 못 내뱉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강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누나, 나 돈 좀 급해. 나 진짜 큰일 났어. 지은호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깨달았는데요.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래가 시작된 이야기다. 지은호가 동생 지강호를 지키려는 순간 이수빈은 박성재의 입술이 아니라 박성재의 비밀에 먼저 닿아버렸는데요. 지은호는 지강호를 불러냈습니다. 지강호는 늘 불만 많고 자격지심 있는 얼굴이었는데요. 그날은 그 얼굴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강호, 너 어디서 돈 빌렸어? 지강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누나도 이제 나 감시해. 나도 남자야.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이 누나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 지강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은호는 리스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찔러봤죠. 너 요즘 병원 자주 갔지? 지강호는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 하나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강호가 뭔가에 걸려있다는 걸요. 누나, 너 왜 이래?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 설마 몸을 조건으로 거래한 거야? 지강호는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밀쳤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그런 걸 해? 그 반응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강호는 결코 순수하게 결백한 사람처럼 화내지 않았거든요. 지강호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화냈습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박진석의 조건을 두고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치우면 이지혁이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지만 지은호를 치우면 이지혁의 마음은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박성재는 두 선택지 모두 지옥이라서 결국 제3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3의 길에 이수빈이 끼어듭니다. 이수빈은 박성재가 통화하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고 단어 하나를 캐치했는데요. 조건. 그 단어가 너무 이상해서 이수빈은 조용히 박성재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수빈은 원래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손익을 따지는 사람이지만요. 그날은 손익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뛰었습니다. 박성재가 나를 좋아해서 키스한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요.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의 책상 서랍에서 낯선 봉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 문구를 딱 한 줄 읽어버렸어요. 공여자 후보 지강호. 이수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박성재의 어둠을 먼저 봐버린 겁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재 씨 이거 뭐예요? 박성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봐? 이수빈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봐버렸으니까요. 이제 나도 관련자예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너 후회할 거야. 이수빈은 눈물을 삼키고도 버텼습니다. 후회해도 돼요. 근데 사람을 값으로 만드는 건 안 돼요.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덕으로 제지당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늘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던 박성재에게 이수빈의 한 문장은 칼처럼 깊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발작처럼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고 누워있는데도 몸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지혁은 그 와중에도 지은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울지 마.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지강호가 누나를 피해 도망치듯 사라졌고 지은호는 지강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도 어디로 갔을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돈이 급한 지강호, 신분이 불안정한 지강호,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불안을 먹잇감으로 삼는 그림.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 씨, 제발 그만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했는데요. 이제 와서 그만하라면 너는 이지혁 살릴 자신 있어? 지은호는 울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살리는 게 누군가를 죽이는 거면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박성재는 한참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지혁이 살아도 행복할 거라 생각해? 지은호는 말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지혁이는 살아도 죄책감으로 죽어. 너희는 그 죄책감 감당할 수 있어? 지은호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지혁이 병원에서 실려 나왔다는 연락이 옵니다. 지은호가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배가 지금 무너지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상태면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은호가 그 말에 주저앉습니다. 이지혁은 침대 위에서 지은호를 보며 눈물이 한 방울 흘렀는데요. 은호야 나 미안해. 지은호는 울면서 대답합니다.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나 아직 할 말 많아요. 그때 박진석이 병실 문 앞에 나타납니다.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말하죠. 이지혁, 내가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지혁의 눈이 커집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박진석이 살려주겠다는 말을 꺼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는데요. 이지혁의 시한부는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시간표일지도 모른다고요. 박진석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말을 던졌죠.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박진석 앞에서는 몸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살고 싶지?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 회장님이 할 질문 아닙니다.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맞아. 원래는 내가 할 질문이 아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내 사업에 영향이 있으니까. 지은호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는데요. 하지만 감정으로 덤비면 박진석에게 지는 걸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건이 뭐예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너는 똑똑하구나.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잔인하게 말합니다. 지은호, 너 떠나. 지은호의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지혁이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박진석이 느긋하게 이지혁을 봤습니다. 안 돼? 그럼 죽어.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게 회장님한테 무슨 이득인데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득? 이건 정리야. 박진석이 말하는 정리는 늘 사람의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의 병, 박성재의 움직임, 박진석의 여유, 고성희의 여론전, 이 모든 게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한 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한 가지 의심에 닿습니다. 이지혁의 병세 악화가 너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지은호는 아주 위험한 결론을 떠올립니다. 혹시 약이 바뀌었나? 검사 결과가 조작됐나? 시간표가 누군가 손에 있나? 지은호는 김다정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지역 선배 약 누가 챙겨요? 김다정이 멈칫합니다. 김다정은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상철의 부재가 마음을 헝클어 놓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챙겼는데 요 며칠은 성재가 병원에서 직접.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성재가 약을 챙겼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수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박성재가 지강호를 공여자로 올린 것 같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 씨, 나 당신 좋아해요. 근데 당신이 괴물이 되면 난 당신을 못 좋아해요. 박성재는 그 말에 오래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하죠. 나 원래 괴물이었어.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괴물이면 울지 않아요. 당신 울었잖아요. 그 말에 박성재의 눈빛이 무너집니다. 박성재가 처음으로 살리기가 아니라 멈추기를 생각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지강호가 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병원에 실려갈 만큼의 충격이었고요. 지강호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간호사에게 한마디를 흘립니다. 그 사람 돈 준다 했어.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요.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판에는 박진석이 있고 박성재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고성희도 끼어 있을 거라고요. 52회의 마지막,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고 말합니다. 회장님, 이지혁 선배 진짜 아픈 거 맞죠? 박진석이 잠깐 멈칫합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지은호는 그 미세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지혁 선배 시간표 회장님이 쥐고 있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웃습니다. 지은호, 너 어디까지 왔니? 그 말이 확인처럼 들려서 지은호는 숨이 멎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입니다. 너 계속 파면 너 동생 지강호부터 무너질 거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끝까지 갈게요. 선배가 떠나도 진실은 안 떠나게. 박진석의 미소가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발신자 비공개. 이지혁 병 시작부터 이상했다. 약 바뀐 기록 있음. 증거는 너희 집에.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지혁의 시한부가 운명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만든 시간표라면 지은호는 이제 추억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지은호는 속으로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선배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악마랑도 싸울 거야.